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는 좀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을 저희가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 우원식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야당의 비협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이제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 네.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했나요?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하고 비슷한 해외 출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 스미소니언 방문. 이거 스미소니언은 박물관이죠. 네, 이제 이런 출장 기록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가고 있네요. 네. 예. 하여튼 이게 산하기관의 돈으로 네. 외국을 나가는 거는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김기식 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사례가 네. 없었습니까? 국회에? 아니, 그거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세게 제기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그 뇌물이라고 얘기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던 거네요. 그게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게 뭐 꼭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대표님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워낙에 냉세코 없으십니까? 네, 저는 워낙에 네. 외국 나가는 거를 예. 굉장히 적게 나갔어요.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십니까? 아니 뭐 아니 저도 뭐 완전히 공개돼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외국 나간 게 17대도 몇 번 나갔는데 네. 그랬나? 어쨌든 거의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김기식 원장이 시민단체 네.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적절치는 하는 않아요. 것은 불철저했다. 네, 그거는 뭐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잘못했다. 김기식 원장 말고도 지금 네. 뭐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일이 있다는 네. 거고, 저도 뭐 그런 그 예. 얘기를 이제 이 발표한 거를 지금 예. 문자로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네. 지금 금방 들어온 소식이어가지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봐도 되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가? 네. 그거는 전 꼭 맞지 꼭 그런 거 그렇게만 봐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고 네.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네. 그 다음에는 인턴 그리고 비서 이런 네. 사람하고 같이 나간 일을 가지고 네. 무슨 여비서 네. 뭐 단둘이 네. 이런 표현을 쓰므로 해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다른 상상을 하도록 만들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이건 정말 저는 야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비하다.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죠. 그게 정말로 정책을 위해서 저는 김기식 원장한테 네. 정말 정책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네. 또 제대로 돼 있는 모양이고 그런 모양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그 같이 나간 비서도 그렇고 네. 김기식 원장한테도 그렇고 이건 인격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안 된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사실에 부합하는 것만 해야지 그런 느낌을 들게 해서 네. 이렇게 사람을 아주 모욕하고 네. 인격살해하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차제에 그동안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 사실상 외유에 해당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낱낱이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그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네.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갔다 온 것은 잘못했다. 네. 이 자체는 흠결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것을 그만두어야 될 정도의 무게는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보시는 갔다 와서 네. 그렇게 돈으로 갔다 와서 만약에 거기를 위한 네. 그 피감기관을 위해서 네. 무슨 행동을 한다거나 네. 특별히 봐준다거나 예. 특혜를 줬다거나 이러면 그건 뇌물입니다. 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지만 갔다 와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뭐 예산을 깎는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했다면 네. 그건 공무를 잘 수행한 거죠. 그 일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실도 없는데 무조건 네.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자유스러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또 자문해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들은 국회에서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네. 잘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우리도 잘 살펴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과거에 벌어진 일 중에 이 단순히 그 이유만을 가지고 네.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김기식 원장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나홀로 출장을 했다는 것이고 보좌관을 대동한 출장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다닌 것이라면 이것도 좀 관광이 포함된 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요. 예. 이제 보좌관 데려나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네.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요번에 한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자. 예. 상황이 어땠는지. 네. 그래서 그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필요하면 국민들 앞에 밝히기도 하고 그럴 네. 생각입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워낙 까다롭게 정무위 시절에 일을 했고 아주 깐깐한 사람이죠. 깐깐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김영란법을 세게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것뿐 아니라 이제 네. 김기식 원장은 이 금융 부분에서도 네. 그렇고 재벌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금융개혁 재벌개혁. 사실은 최대라고 할까 하여튼 굉장한 전문가죠. 그리고 아주 깐깐하고 네. 그리고 이 힘 있는 편에 쓰지 않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네, 정평이 나 그렇죠. 있죠. 시민단체 때부터 그렇게 활동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니 편 내 편 안 봐주죠. 예. 그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관계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어요. 이런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관계되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도 그랬었죠. 굉장히 힘들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분께 결과적으로 그분의 문제점 이런 네.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이 돼서 그때도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김기식 원장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한 해명이 좀 되면 관련해서 청와대는 입장을 바꿀 뜻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네. 끝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씌워서 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느낌으로 해서 사람의 인격살인을 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그냥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냥 당하면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폭로전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떤 귀착점으로 갈지 국민들도 지켜볼 텐데요. 그나저나 개헌이 걱정이네요. 4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4월 19일에 4.19인데요. 그날 좀 다시 모셔서 상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죠? 네.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권 드릴게요. 예, 한번 고맙습니다. 생방송 중에 이런 책도 직접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거 비매품이죠? 보세요. 네, 이건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를 보내고 싶어도 참 어렵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게 이제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잖아요.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고 서로 마주쳐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손을 내미는데 저쪽을 계속 피하니까. 아니 근데 김성태 대표를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게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도 야도 개헌안이 이게 무의로 돌아가면 똑같이 욕먹을 것 같아요. 국회에 뭐 했냐 이런 국민 비판에 직면하실 텐데 어떻게든 이걸 좀
만들어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해요. 4월, 우원식 대표는 억울하다. 네, 아니 네.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개헌안도 네.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내각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4월 국회도 꼭 열어서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하자고 하는데 네. 방송법을 걸었어요.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안을 내도 네.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늘 책임을 지는 거는 네. 여당이 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 네. 일입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네. 좀 응해야 되는데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지금은 4월 국회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거나 네. 또 개헌을 한다거나 이런 예. 거보다는 지방선거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이만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안 하면 국회도 마비되고 중단된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야당 존재감 시위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야당도 국민들한테 비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국회 뭐 하냐? 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분들은 국민들의 비판이 별로 두렵지 않은가 봐요. 4월 달에 민생 수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네. 9월, 10월 달 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뭐죠? 그래서 개헌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어도 되게 한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안 있거든요. 나가는데 네, 언제 되게 하시겠습니까? 날짜를 좀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월 20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게 해야 되고요. 네. 그거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월 20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네요. 4월 20일까지 4월 국민투표법이 20일 통과가 안 되면 개헌은 물 안 건너간 되는 거다. 거죠. 4월 20일 날 되면 네. 그다음에 5월 4일이 네. 국회에서 예. 개헌안을 발의하는 예. 시한이거든요. 네. 2주 동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4월 20일까지 네.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또 2주 동안 논의를 열심히 해서 예. 5월 4일 날 발의안을 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야당이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대표는 늘 단단히 각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야당이 두 가지를 걸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 시절일 때하고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다수제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국민추천제로 하자고 한다.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도 인기투표로 뽑자는 거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 문제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게요. 우선 방송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말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박홍근 의원 안을 그때 우리가 제출했던 것을 네.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말 바꿨다고 하는데 네. 박홍근 의원 안을 낸 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냈거든요. 국정농단 세력이 네. 방송을 완전히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예, 방송 장악. 예. 방송 장악하고 있을 때 그거를 최소화시켜보자라고 해서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네. 방안을 낸 거죠. 예. 그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한 번 심의도 못했어요. 그 법안 법안에 가지고. 대해서. 예.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심의를 못했어요. 이제 겨우 한 번 상정해서 예. 한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탄핵이 있었고 촛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 상황 전체가 변했고 네. 문재인 정부가 됐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네. 추혜선 의원도 안을 내고 이재정 의원도 안을 내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안이 올라와서 그걸 같이 논의하자. 네. 그리고 방송이 정말 공정하고 그 공익에 맞고 네.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쪽은 지금 뭐냐면 네. 논의하지 말자.
새로 나온 거 그거 소용없다. 네. 박홍근 의원 안으로만 하자. 그래서 아니 당신들 정권 바뀌기 전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니 네. 왜 말을 바꿔서 지금 무조건 하자고 말을 그러냐. 바꾼 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바꿨죠. 예. 우리는 그건 못하겠다는 게 예.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새롭게 나온 안까지를 같이 논의하자. 네. 이런 거고요. 예. 그런데 다른 안은 논의 안 하겠다. 네. 4, 5월 중으로 박홍근 안으로만 무조건 하자.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국정농단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장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네. 지금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고 촛불 민심이 있었고 네. 방송이 훨씬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조건이 예. 되니까 예.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 박홍근 의원을 안을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만큼 방송을 그만큼이라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 장악 기도고요. 네. 저희는 장악돼 있는 방송을 국민에게 계속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리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네.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분들은 원내대표들끼리 하자는 거고 저희는 네.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들이 논의하도록 하자. 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도 그게 안 돼서 네.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여당이 그때 낸 박홍근 안으로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정권이 방송 장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진심이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국회의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예. 확실히 못하게 하는 안을 내겠다. 예. 그래서 뭐냐? 그래서 국민들이 예. 사장을 추천하는 안을 국민 우리가 추천. 만들자. 네. 국민 추천으로 하자. 예.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정당이 안 하면 방통위가 할 텐데 네. 방통위 구성도 여야가 3대2 아니냐. 네. 결국 여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안 말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안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김동철 대표가 네. 저한테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 그제 수기를 하고 네.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국민추천위원회를 하는데 국민추천위원 구성을 100에서 한 200명 사이로 하고 네. 그 구성을 방통위가 아니고 여야 3대1로 있는 방통위가 아니고 안심번호로 네. 성별, 지역, 연령을 잘 비례를 정해서 100 내지 200명을 국민 사이에서 무조건 추출하자. 네. 그리고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국민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응모한 아,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인기투표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 테스트를 하자. 네. 그러고서 거기서 선정을 하자. 그런 안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방통위가 3대2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 더 객관적이고 이 정당이 전혀 개입하지 못할 그런 안을 낸 거거든요. 정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안을 받아야죠. 근데 이 안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대. 어제 이제 냈더니 하루 만에 만들어서 고민해갖고 갖다 냈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